자, 올해 2022년도 AT 시험 관련돼서 공부법을 좀 말씀드리고자 요 내용을 좀 했는데, 따로 뭐 자료 부분은 없고 제가 이제 강의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AT 시험은 서류 통과가 있죠. 서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시험 본다, 기본 루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본다, 이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일단 서류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필기 시험은 기본적으로 3개를 보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이제 NCS, 2번이 이제 논술 시험이죠. 3번은 상식 시험. 이렇게. 그래서 NCS 뭐 저는 이제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NCS 공부법까지 말씀이 좀 애매하고,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 AT 시험이 전통적으로 SC 시험이 많이 어렵다고 지금 계속 얘기되기 때문에 일단 좀 공부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NCS 유형도 되게 제가 알기로는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피셋 유형으로 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원래 피셋 시험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NCS 자체에서 일단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점수를 좀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주로 논술과 상식 위주로 좀 말씀드릴게요. 알다시피 이제 보통 코트라 이런 쪽은 경제 논술에 딱 못을 박아놓고 이제 시험을 보는 건데, AT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2문제 중에 1문제의 택일로 보는 거죠. 그래서 2문제 중에서 택일 이렇게. 자, 근데 지금 AT다 보니까 이제 주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농산물 시장 관련된 주제가 나오기도 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강의한 거 좀 보시게 되면 제가 농업경제학 쪽 관련해서 한번 쭉 강의한 게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본 약간 농산물 시장의 특징 같은 거는 좀 숙지하시면 좋은 게, 예전에 기출문제 보시면 농산물 시장 안에 있는 뭐 선물 시장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이 약간 당황했던 게, 농산물 시장에 왜 선물이 필요한지 이거에 대한 이제 논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답안을 또 접근하게 되면 논점 잡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가장 기본 구도는 이제 농산물 시장의 기본 구조, 그 다음에 관련해서 좀 넓게 보면 농업경제학. 그래서 이 정도는 좀 미리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 관련된 이제 시사 주제도 정리하시면 좋겠죠. 요즘 가장 이슈되는 게 뭐 식량 자금률 문제라든지, 그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발생되고 있는 뭐 식량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본 주제가 맨날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조건 숙지를 하시고 가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농산물 관련된 주제들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둘 중에 하나는 그냥 일반 시사 정도. 그래서 작년도 시험 문제 나온 게 CPTPP인가? 예, 그게 주제로 RCEP인가? RCEP. 저도 헷갈렸어요. RCEP. 이게 이제 주제가 나오는데, 이 주제가 좀 딱 보기에는 농산물 시장에 당연히 영향 주니까 나온 것 같긴 해요. 근데 알다시피 이제 다자간 동맹 쪽, 뭐 RCEP이나 뭐 CPTPP라든지, 최근에 또 미국 주도의 IPEF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쭉 정리해 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 시사나 농사와 관련된 시사 주제를 정리를 하시게 되면 일단 이제 웬만큼 내용들은 다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논술 다 봤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내용 쓰는 것도 중요한데 목차 구성도 좀 중요해요. 근데 코타 같은 경우는 논술 시험에 뭐 1번 이렇게 해놓고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문제들이 쭉 있기 때문에 코타 쪽은 요 물어보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AT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 나온 게 아니라 통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럼 통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대목차 정도는 쓰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험 지문에서 뭐 식량 관련된 물가 상승의 뭐 원인과 뭐 해결책에 대해서 논하시오, 뭐 이렇게 큰 목차가 나왔다 해보면 일단 물어보는 게 2가지잖아요. 가장 기본이 원인하고 뭐 해결책. 가장 기본 베이스가. 그래서 요 정도 목차를 쓰시면 좋고요. 항상 이제 일반적으로 뭐 고등학교 때 공부하시면 서론 있고 본론 있고 결론 있다 이렇게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서본결은 제목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서론, 본론, 결론에 맞는
제목을 좀 달아두시는 게 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처음에 서론 쪽은 개요라든지 최근에 이 주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현황 이런 것들 제목 달고 써주시고, 그다음에 논술답은 좀 잘 쓰신 분들은 현황 옆에다가 또 제목을 달아요. 여기에. 그래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뭐 물가 상승 이렇게 소제목 정도 좀 달아두시면 채점자가 읽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AT 쪽 뭐 답안 쓰신 분들이 저한테 이제 보내주고 계시는데 목차가 없어요. 답안 쓰신 분들이 그냥 통으로 쭉 써요. 근데 내용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저는 다 읽으니까 상관없겠지만 논술 시험 보신 분들이 많다면 그걸 다 읽기가 힘들어요, 채점자가. 그래서 가장 기본이 목차 정도는 한 3개 정도만 달아 놓으시면 채점자가 이분이 논점 다 썼구나 정도는 파악하도록 좀 약간 본인보다는 채점자 위주의 서술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원인 이렇게 있으면 보통 코타 준비하신 분들은 원인을 놓고 여기 목차를 또 달아요. 밑에다가 원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목차 다는데 여기 이제 불편하시면 원인 쪽에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관련된 거를 여기다 써주시는 거예요. 옆에다 바로. 그 옆에다 바로 하고 요 밑에다가 첫째, 둘째, 셋째 바로 들어가시면 요 목차 안에 3가지 논점이 있구나 정도는 파악되겠죠. 채점자가. 이해되세요? 해결책 마찬가지. 해결책도 목차를 밑에 쓰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불편하시면 해결책 해놓고 오른쪽에다가 여기다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쭉 넣어주시면 되고, 역시 밑에서 첫째, 둘째, 셋째 바로 쓰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뭐가 답안 쓰기 어렵냐면 해결책이 어려워요. 항상. 해결책 쓸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AT 준비하신 분들은 AT 인턴 하신 분들이라든지 AT 경험 있으신 분들은 본인 경험이 있다 보니까 AT 관련된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시게 되면 이분이 정말 AT에도 준비를 했구나 라는 걸 좀 부각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AT만의 해결책. 그래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훨씬 더 답안이 돋보이니까, 만약 시험 주제에 해결책 관련된 주제가 나오면 자기만의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준비를 하실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AT 말고 일반 해결책을 그냥 쓸 수 있어요. 두루뭉실하게. 근데 두루뭉실한 해결책보다는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하시게 되면 채점 주제에서는 뭔가 AT만을 위한 준비를 했다는 걸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강조하지만 기본 목차 정도 3개 정도 이렇게 딱 잡아놓고 써주시고, 해결책은 점수를 좀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분야니까 이것만큼 자기만의 무게를 따로 만들어서 자료 정리화 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해결책은 어디서 찾으시면 제일 편해요? 가장 기본이 AT 홈페이지. 그래서 보통 공부하는 가장 기본은 홈페이지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삼성 가고 싶다 하면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쭉 읽어보시면서 걔네가 어떤 거 하는지, 사장님 이름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부각되는 거지, 홈페이지도 안 들어가 놓고 얘네가 어떤 일 하는지도 모르고 지원하는 거는 약간 이제 안 맞는 거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회사 이름도 잘못 쓰는 경우도 있어. 회사 이름도. 그래서 우리 보는 건 뭐예요? 앞에 뭐부터요? 정확한 이름은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 공사, AT라고 쓰잖아요. 근데 농산 관련된 공사 또 있죠. 그건 이제 서울시 붙잖아. 서울시, 농수산, 식품, 유통 빠지고 공사, 가락시장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이름도 정확히 쓰셔야 되고, 이게 공기업도 이름 자체가 워낙 헷갈리니까 이름도 적혀야 되고, 그 다음에 사장님 이름도 외워두실 필요 있는 게, 면접 볼 때 가끔 사장님 이름도 물어봐요. 면접관들 사장님 아시냐고. 근데 이름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 삼성 들어갔는데 이재용 모르시면 말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 준비할 때 홈페이지하고 신문기사 보시면 AT 관련된 거 걔네가 보도자료 내요. 신문 쪽에. 저도 중앙일보 보시면 중앙일보 관련 그 별도면에 공기업 관련된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중에 이제 AT 농업 관련된 회사들 쭉 모아놓고 해요. 그럼 걔네들이 어떤 거 하고 있는지 막 나와요. 걔네 자랑질 하는 거잖아, 스스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정리해 놓으면 면접 볼 때도 도움이 되니까.
대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인턴 하신 분들은 좀 많이 알겠지만 인턴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요거 이렇게 준비하시고 상식. 자, 보통 이제 상식 공부할 때 예전에 제가 강의했을 때는 NCS라는 시험이 없었어요. 예전에 시험 과목은 전공이랑 상식이었어. 예전은. 그래서 상식은 일반 상식이 있고 보통 시사 상식이 있고 회사 상식이 있어서 세 분야거든요. 보통 일반 상식이라고 하면 시중 교재 가시면 책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통적 상식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상식도 있잖아요. 윤리, 한국사, 뭐 철학, 세계사 뭐 이런 거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AT 쪽은 일반 상식보다는 주로 치사랑 회사 쪽에 나와요. 이쪽이. 그것도 시사 상식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공기업 중에서 지금 상식 시험 보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대놓고 보는 쪽이. NCS 볼 때 몇 개 나오긴 하죠. 안쪽에서. 근데 상식 시험을 별도로 보는 데 거의 없어요. 예전과 다르게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제가 촬영했을 때 보시면 올해 본 것, 올해 6월부터 중에서 떴던 것 중에 하게 되면 한 5개 정도. 그래서 그 기출 문제 뭐 나왔다 정도만 지금 강의에서 촬영을 올렸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 시사도 나오더라고. 그쪽에서도. 그래서 뭐 나왔냐면 그 반려동물 등록제. 요것도 제가 그때 내용 올렸었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2022년도에 뭐 기초연금 수급 조건 이런 것들 시사죠, 시사. 그 시사 부분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제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내용을 강의에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제가 촬영하는 도중 지금 보시게 되면 날짜상 AT 공고 안 떴어요. 안 떴기 때문에 일단 미리 찍어놨지만 일단 이제 다시 공고가 뜨면 제가 다시 자료 정리해서 논술이랑 상식을 다시 한번 강의를 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일단 공부하신 분들은 시사 쪽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회사 쪽은 아까 얘기했던 홈페이지하고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이렇게 정리하시게 되면 일단 필기시험은 크게 무리 없이 합격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기업 빨리 붙으신 분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전략이 필요해요. 그냥 무작정 하시면 안 돼요. 공기업 쪽으로.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공기업 한 10년 넘게 지금 강의한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 제대로 알고 준비하신 분들이 있고 공기업 그냥 닥친 대로 하시면 돼서 닥치는 대로 워낙 개수가 많으니까. 근데 그러면 수험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각각 공기업마다 좀 전략을 짜셔야 되고 정말 가고 싶은데 찍으셔야 돼. 예전에 가끔 상담해 보면 자기는 공기업 다 가고 싶대. 그럼 전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AT 정말 가고 싶다면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고 안 떴지만 테라 뭐 11월, 12월 정도 이제 시험 보시게 되면 올해 이제 합격하시면 겨울엔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하여튼 이제 AT 공고 뜨면 제가 다시 한번 내용 올릴 테니까 그때 강의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